부담을 가져야 되는 부분과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알겠죠? 첫 번째, 부담을 가지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 특강이 주말 특강이기 때문에 너네 본 수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알겠지? 본 수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과제량의 조정은 제가 해요. 알겠죠? 오늘은 과제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과제가 없는 게 단순히 문제를 풀 양이 없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오늘 과제는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에 대한 철저한 복습. 됐죠? 그 정도가 과제가 나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책임감 있게 좀 그 수강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강의했던 것 중에서 중도 포기한 사람은 없었어. 알겠지? 8주차 좀 이렇게 스케줄이 조금 빡셌는데 중간에 시험 대비도 끼고 막 이래가지고 중도 포기자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다 들었거든요. 알겠죠? 특히 2학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3학년들은 끝에 가서 막 시험 대비 준비한다고 막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할게요. 알겠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니까 그 생각들은 다 존중해드려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수가 굉장히 적은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야. 알겠지? 오케이?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단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단원분은 좀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순혈조합 같은 경우는 너네들이 이제 강의를 들을 거잖아요. 그죠? 제가 순혈조합을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할 건데 단원컨대 갖고 있는 순혈조합의 모든 이론들을 다 버려도 좋습니다. 알겠죠? 새로 다 정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고방식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할 거기 때문에 갖고 있던 걸 모든 걸 내려놔도 좋아. 알겠지? 그냥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듣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야. 내가 함수 문제는 잘 푸는데 약간 순혈조합은 더 어려운 것 같아. 제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알겠죠? 순혈조합의 경우에서 따지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2-2 때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 니네 3학년들은 작년에 다 트라우마 있지 않아? 니네 학년에서 다 털렸잖아. 작년에. 맞지? 되게 유명한데? 너네 세대가. 맞지? 그래서 그런 약간 경험들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제 흔히들 갖고 있는 이제 착각 중에 하나가 나는 순혈조합을 못한다라는 착각이야. 알겠지? 그런 건 없어. 알겠지? 다시 하면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 순혈하고 조합 부분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수학 하 또는 공통수학 지금 1로 넘어갔지? 공통수학 1쪽 내용 혹은 수학 하에 대한 순혈조합 내용을 조금 다시 좀 리마인드 하면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강의 순서를 보면은 첫 장에 보시면은 순혈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컨셉 1, 컨셉 2 이런 식으로 개념 하나하나 그냥 이제 진행하는 건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나갈 부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죠? 시작할게요. 거기 보시면은 처음에 개념 1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아마 첫 시간에 해당하겠지? 맞아? 첫 시간에는 그냥 기본적인 그 순혈조합에서 경우의 수를 셀 때 약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조금 기본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사고방식들, 알겠지?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 유형별로 막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뭐 달달 그냥 푸는 방법을 암기하셨던 분들 그냥 그런 걸 싹 지워 머릿속에서. 알겠지?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이제 사고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순혈조합의 근본 아이디어라고 이제 컨셉이 달려있어. 알겠지? 거기까지가 이제 약간 좀 시작하기 전에 약간 OT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셉 4로 가시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순혈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은 3페이지에 뭐 순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제 좀 알아야 되는 약간 필수적인 약간 요소들, 그러니까 수학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복습 이런 것들 같이 진행하겠다는 뜻이야. 알겠지? 근데 너네들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동의되시죠? 아무것도 안 써 있어. 알겠지? 그럼 너네들이 이제 이 수업을 조금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수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제가 이제 판서로 좀 적어드린 부분을 조금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너희들 수업을 갖다가 들으실 때 필기하는 습관이 굉장히 어색한 애들이 있어. 3학년들은 내가 걱정 안 해. 알겠지? 이미 수업을 많이 경험했던 애들이라 3학년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면 지금 일단 답이 없죠. 그죠?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충 알아. 근데 이제 조금 이제 2학년들은 좀 경험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알겠지?
일단은 너가 복습해야 되는 어떤 대상들을 일단 기록을 해야 돼. 알겠지? 그 공부에 있어서 수업을 들을 때 기록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이건 내가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너가 뭔가 기록을 남길 게 없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결국 책을 보게 되어 있어.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제가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재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나라 교재를. 우리나라 교재 중에서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사람이 만든 교재는 한 권도 없습니다. 알겠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습니다. 알겠죠? 뭔가 다 나사가 빠져 있어, 교재들이. 알겠지? 그러니까 세상에 100% 좋은 교재는 없습니다. 알겠죠? 결국엔 우리는 시중 교재로 이제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모든 교재는 단점을 다 갖고 있어. 알겠지? 완벽한 교재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제가 특히나 좀 이제 우리나라 교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알겠지? 우리나라 교재는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정리충들이 많아. 정리충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그냥 딱딱해. 맞아요? 순열, 뜻, 그냥 나열돼 있고, 맞아. 근데 그게 이제 나쁘진 않은데요. 요약정리 되어 있는 게 나쁘진 않은데 그 교과서의 흐름을 모르잖아. 단언컨대 외부 교재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게 교과서입니다. 알겠죠? 교과서가 가장 좋은 교재예요. 알겠죠? 저는 그 교과서를 안 읽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과서의 흐름을 보시면 거기 막 구구절절 써져 있잖아. 소설책처럼. 그거를 안 읽으니까 수학이 어려운 거거든, 사실. 알겠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얼른 들어오세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수학이 쉬운 건데 흐름을 모르고 결과를 받아들이니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알겠지? 특히나 순혈수학들이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업 들으실 때 내가 여기다가 거의 대부분 하나도 적어놓지 않았어. 알겠지? 그래서 판서를 해줄 테니까 판서에 적어주는 내용들을 수업 들으시면서 집중해서 기록을 하세요. 알겠죠?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는 책을 볼 필요 없고요. 이 딱 컴팩트하게 프린트 하나에 남긴 걸로 복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말 첫 번째는 뭐냐면 수업 중에 하는 내용들 적어주는 거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해. 알겠지? 그 하는 말을 갖다가 적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수업 바빠서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게 하기. 알겠지? 그래서 필기하시고 너가 복습할 거리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시란 얘기입니다. 알겠지? 괜찮죠? 교재 없는 사람 있나? 지하 교재 없어? 사왔어? 없어? 교재 사온다고 하지 않았어? 없을 수 있죠. 우리 방금 온 친구 누구지? 교재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온 사람도 잠깐 나와볼래? 자료가 있어. 자료가 갖고. 그 다음에 왜 이게 없냐? 왜 하나가 비죠? 하나가 비네. 아니다. 이 뒤에가 좀 찢어졌어요. 괜찮지? 자, 1번. 거기 이제 문제 상황의 함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읽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1번에 예제 하나 박혀 있는데 그 예제 하나 좀 다뤄드리고 얘들아 집중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알겠죠? 첫 번째 시간은 사고방식의 재정립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할게요. 알겠죠? 그 첫 번째 1번 문제 보시면은 이 문제의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돼. 알겠지? 정답은 다 알고 있을 거야. 알겠지? 근데 문제는 이거야. 강의가 약간 이런 방식으로 흘러갈 거거든요. 너네들이 사실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 나오진 않을 거야. 정말 쉬운 교재고 정말 쉬운 문제들이거든.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도 안 나와요. 알겠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습은 쉬운 걸로 할 거야. 알겠지? 근데 연습은 그러니까 생각하는 연습, 푸는 연습 이런 거는 쉬운 문제로 하는 게 맞는데 결국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뭔가 특출난 아이디어가 활용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쉬운 문제를 풀 때 썼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연습은 되게 비주얼하게 눈에 보이고 이런 사례들로 연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이거 정답이 6인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란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고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알겠지? 첫 번째,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몰입하세요. 알겠죠? 내가 셔츠 두 벌하고 바지 세 종류가 있을 때 아침에 이제 뭐 입고 나갈까 고민을 조금 한 거예요. 알겠지? 상상돼요? 몰입하시라 그랬어. 알겠지? 자, 첫 번째 셔츠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바지가 있어요. 이제 셔츠가 이제 몇 종류 있다고 나와 있어? 지금 현재? 두 종류 있다고 나와 있죠? 대답을 잘 해주면은 수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더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셔츠가 두 종류가 있는데 구체화 좀 시키겠습니다. 종류를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개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빨간 셔츠, 그 다음에 파란 셔츠가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해 볼게. 그 다음에 바지는 세 종류가 있다고 나와 있죠? 바지는 세 종류를 검정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해볼게. 알겠지? 근데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이 셔츠 두 종류와 바지 세 벌 중에서 이제 셔츠만 입으면 안 되잖아. 좀 위험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바지만 입어서도 안 되잖아요. 셔츠 한 벌 입고 밑에, 그러니까 상의 하의 이렇게 입어야 되는 게 한 세트지? 상식적으로 맞지? 그러면 내가 서로 다른 패션으로 나타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이제 이걸 갖다 물어본 거야. 지금 물음 이해됐나? 내가 서로 다른 패션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몇 가지야? 근데 이게 2 곱하기 3이 6이 돼서 정답이 6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이 자리에. 알겠지? 순열조합을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봤으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다시 사고방식을 재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원론적으로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더라? 초등학교들도 경우의 수 배웁니다. 기억이 있어요? 초딩 때 경우의 수 배웠던 거? 기억이 없지. 어떻게 배웠는지 일단 생각을 떠올릴 필요는 있어. 무슨 얘기냐면 중학생들이 푸는 방식은 2 곱하기 3이어서 6이다. 그럼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풀지 이거를? 그럼 초등학생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걸 진짜 실제로 일일이 나열해서 보여줘요. 어떻게 이제 나열해서 보여줘? 내가 입을 수 있는 게 위에 셔츠 하나, 밑에 바지 하나이기 때문에, 그지? 셔츠 하나, 바지 하나의 약간 조합을 생각합니다. 그죠?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초딩들한테는. 알겠지? 일일이 다 나열해서 보여준단 말이야. 초딩들한테는. 근데 단언컨대 이 순열조합 이론에서는 이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나열해서 내 눈으로 비주얼하게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셔야 돼요. 알겠죠? 나열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열하는 게 딱 좋아 보여? 참고로 너네들 이 표현은 처음 보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순서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다루는 가장 많은 단어가 순서상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셔츠, 앞쪽에 셔츠, 뒤쪽에 바지를 순서대로 짝을 갖다가 짓겠다. 약간 이런 뜻이겠지? 그지? 그러면 어떤 조합이 가능해요? 내가 만약에 셔츠를 빨간색을 갖다가 선택을 했다라고 치면은 바지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빨간색 셔츠를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지를 고를 수 있는 게 세 가지잖아. 그치? 그걸 일일이 다 나열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어떤 조합이 가능합니까? 빨간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 그냥 칠판에 적어주는 거 그냥 기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빨간색, 그 다음에 하얀색, 흰색 이렇게 입는 조합이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셔츠를 색깔을 바꿔서 파란색으로 입는 경우도 있을 거야. 자, 셔츠를 파란색으로 입었을 때 거기에 각각에 대해서 하의를 검정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흰색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눈으로 봤더니 이게 6가지가 나온다가 한눈에 보인단 말이야. 이해가 되나요?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는 게 초딩 방식입니다. 알겠죠? 초등학생들한테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여줘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중학교 들어와서 약간 생각을 조금 빠르게 가져가. 위에다가 해볼게. 조금 생각을 빠르게 가져가는데 너네들은 필기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거기 지금 제가 빈칸 뚫어놓은 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하시면 돼요. 여기 옆에다 그냥 이어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생각하는 거야. 빠르게 생각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요? 내가 셔츠를 입고 바지를 연속적으로 잇따라 입을 건데, 그치? 근데 셔츠의 종류가 몇 가지인 거야? 요게 셔츠의 종류가 2가지, 그 다음에 바지가 몇 가지인 거야? 3종류인 거죠. 근데 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잖아. 맞지? 그러니까 동시에 연달아 잇따라 이렇게 이뤄지니까 고배 법칙이라고 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곱해져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서로 다른 패션으로 나타날 경우의 수는 2개를 곱해서 6가지다 해서 정답을 내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잘 봐봐. 2 곱하기 이게 이 상황이 셔츠가 2벌, 바지가 3벌이어서 짝지을 수 있는 게 총 6가지가 된다라고 알고 있지.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6가지가 네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 쉬운 건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열조합을 할 때 왜 계산이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왜 어려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 짓을 하니까 어려운 거야. 알겠지?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내용이 부재가 된 상태에서 뒷내용을 갖다 쓴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2 곱하기 3에서 6이라고 정답을 내는 그 사고 과정 안에 네 머릿속에 이 6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이게 정답이 보인단 말이야. 알겠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 그래서 너희들 진짜 많이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규칙을 일일이 규칙 찾아보고 일일이 나열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연습 자꾸자꾸 하세요. 알겠지? 문제 양치기를 하려고 하지 마. 무슨 얘기냐면 답안지를 보면서 해설지를 보고 10문제를 푸는 것보다 네 스스로 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 알겠지? 순열조합단에서는 단원 터는데 문제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문제수가 중요하지 않아. 해설지 절대로 보지 마. 알겠지? 제가 절대로 해설지 보지 말라는 단원이 딱 2단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순열조합 단원이야. 두 번째가 수열 단원이다. 알겠지? 이 2단원이 갖는 특징을 갖다가 봤을 때 절대로 해설지를 보면 안 됩니다. 특히나 순열조합은 절대로 해설지 보지 마. 알겠지? 너가 스스로 생각해. 선생님 문제가 너무 안 풀려요. 그냥 더. 알겠지? 문제가 너무 안 풀려요.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더. 알겠지? 그리고 자꾸 틀렸어. 다시 풀어봐. 알겠지? 해설지를 보지 말고 다시 풀어보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끝까지 풀 때까지 물고 늘어줘. 알겠지? 근데 그 정도의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 순열조합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너네들은 확률 통계 필수 아니에요? 맞지? 훈련해라. 알겠지? 필수야. 내가 이제 과거 세대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오케이? 특히 이과들은 이런 얘기 안 해. 과거 세대 때 이과들은 확률 통계 같은 거 계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애들이었고, 그다음 걔네들은 당연해. 그 경우의 수 세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인지를 하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덧셈 뺄셈 공부하듯이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고 계속 매일 공부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5문제 뭐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야. 알겠지? 못할 수가 없어. 그 세대는. 알겠지? 그렇게 연습을 했던 세대인데 중간에 이제 이 확통이 선택 과목으로 빠지면서 이내 이전 이제 교육 과정이겠죠. 2015 선택 과목으로 빠지면서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졌어. 그것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필수로 온 거야. 알겠지? 너네들은 필수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실 때 절대로 해설지 보지 말고 너 스스로 한 문제 푸는 그 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인지해야 돼. 알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자꾸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2 곱하기 3에서 정답이 6 나왔다. 아 기쁘다. 이게 아니고 알겠지? 자꾸 질문을 던지세요. 어떤 질문을 던지면 되냐면 이거 왜 그래? 이렇게. 이거 왜 6개야?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란 말이야.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시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사고방식은. 알겠지? 너가 이걸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왜 정답 6입니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오늘 이 첫 장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거기 컨셉 2라고 나와 있어서 경우의 수 기초 논리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뭐 하는 단원이냐면 1번에 합의 법칙, 2번에 곱의 법칙, 3번에 빼기, 4번에 나누기라고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건 뭐냐면요. 경우의 수는 일단 어떤 수를 헤아리는 행동이야. 맞지? 그 헤아리는 그 와중에 어떤 그 수치와 어떤 수치를 더하거나 어떤 수치랑 어떤 수치를 곱하거나 어떤 수치를 빼고 어떤 수치를 나눈단 말이야. 경우의 수 계산하다 보면요.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빼고 어떨 때 곱하고 어떨 때 나누는지 그 기초적인 사고방식을 정립하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됐죠?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경우의 수 기초 논리는 이걸 알고 싶은 거야. 목표는 하나입니다. 언제 더해? 언제 빼? 언제 곱해? 언제 나눠? 이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너네들 지금 되게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쉽잖아. 솔직히 쉽죠?
근데 나중에 가면 어려워져. 근데 이거 쉽다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은 이 어려워지는 거를 이해를 못 합니다. 알겠죠? 기초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나가는 거니까 푸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들어야 돼. 알겠지? 자, 1번입니다. 합의 법칙. 뭐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합의 법칙이 그래서 두 경우의 수가 나오면 그게 두 개를 더하는 건 알겠어. 그건 결론이죠. 근데 왜 언제 더해? 이제 이거야. 알겠어? 그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리즘화 시킬 겁니다. 언제 더할 건지를 사고방식을 통해서 난 이때는 더할 거야 라는 알고리즘을 갖다가 박을 거란 얘기야. 알겠지? 그냥 생각 없이 더하는 게 아니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사건에다가 동그라미 친다. 오늘 좀 용어 정리, 오늘 새로운 용어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할게요. 분필 하나가 없어졌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 색깔은 빨간색이거든. 자, 첫 번째 사건에다가 동그라미 쳐. 거기. 자, 첫 줄에 두 사건 A, B 이렇게 돼 있을 때 A, B에다가 동그라미 쳐. 너희들 사건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사건에다가 동그라미 쳤지. 자, 첫 번째로 너희들 이제 확률 통계, 이제 순열조합 확률 통계 단원에서는 약간 좀 그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되게 좀 생소하게 좀 도입을 하거든. 생소하게 도입한다는 말은 기존에 쓰지 않았던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 확률 통계 단원에서 순열조합, 경우의 수세기 또는 통계 단원, 통계를 다룰 때 어떤 것을 기초로 이 내용 정립을 하냐면요. 집합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내용 정립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확률과 통계 단원에 대한 기초 개념을 집합이라는 걸 사용해서 개념을 정립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사건 동그라미 치셨죠? 같은 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화살표로 밑으로 내린 다음에 똑같은 말을 갖다 적어. 알겠지? 그래서 사건은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집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필기하세요. 됐죠?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집합이야. 집합 A, 집합 B. 수학하에서 다뤘던 거. 맞죠? 필기하십시오. 그냥 쓰면서 기계적으로 따라와. 기계적으로. 알겠지? 바쁘다. 수업. 들으면서 쓰고 들으면서 쓰고 바쁩니다. 생각보다. 알겠죠? 자, 수학에서 말하는 사건이라는 의미는 집합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알겠죠? 같은 의미예요. 알겠죠? 그러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거기 밑줄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밑줄 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수학하 쪽에서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어떻게 배웠냐면 집합적으로 해서 배워. 집합적으로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를 A이고 B이다. 이해되시죠? 지금 하고 있는 거? 교집합이야. 근데 이게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무슨 집합이지? 공집합. 오케이. 그럼 이거를 수학하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죠? 수학하에서는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 상황을 뭐라고 불러? 서로소. 오케이. 자, 서로소라고 부르고요. 필기해라. 자, 두 번째. 자, 확률 통계 단원에서는 이 서로소를 부르는 말이 조금 다른 약간 용어로 사용되는데, 자, 쓰세요.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뒤쪽에 나오는 용어인데 미리 당겨서 쓰는 거야. 배반 사건. 됐지? 그래서 배반 사건은 뭐냐면 사건 A랑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뒤에서 또 나오는 용어니까 까먹으면 안 되는 용어야. 알겠지? 근데 수학과에서 말하는 저 서로서라는 용어가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저 배반 사건이랑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알겠죠? 얘는 영어로 디스조인트야. 알겠지? 얘도 영어로 디스조인트야.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번역해요. 영어를 번역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번역 상황에서 약간 오류가 있는 건데, 알겠지? 오류가 있는 건데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를 보고 부르는 말이 그 두 사건이 무슨 상황이다? 배반 사건이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지금 용어 정리하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건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게 지금 영어로 디스조인트라고 했는데 서로서랑 배반 사건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A 교집합 B 이거 자체가 지금 공집합이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상황 이해됐나? 오케이. 그럼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또 다르게 이제 부르는 말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더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목이 합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질문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언제 더해? 두 사건이 무슨 사건일 때? 그렇지, 배반일 때 더합니다. 됐죠?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일 때 우리는 더할 거야. 알겠어? 사고 정립하겠습니다. 배반 사건인 두 경우가 있을 때 두 경우의 수를 더한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카운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사건 A가 일어날 이제 경우의 수 n,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n, 두 개를 더하니까 m 더하기 n.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정확하게 수학화 단원에서 자 우리가 원소 개수로 했었죠. 근데 사건은 집합이랑 같은 말이라 그랬지. 그러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따진다라는 거는 동의어로 뭐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집합의 원소 개수를 센다로 동의어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A 배반 사건이거든요. 합의 법칙이죠. 합집합이야. 이걸 따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 이거 공식 기억나지? 이거 원소 따질 때 공식 기억나세요? A의 원소개수 더하기 B의 원소개수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개수. 이게 원래 공식이야. 근데 지금 배반 사건이지?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뭐인 거야? 그냥 집합 A 더하기 집합 B의 원소개수로 끝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나? 이래서 합의 법칙인 거야. 지금 상황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거? 왜 그냥 더해요? 원래는 교집합을 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배반 사건일 때 더한다니까.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래서 두 경우를 더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합의 법칙. 됐지? 합의 법칙 위쪽으로 필기 잘 해놓으시면 되겠죠? 쓸 시간은 충분히 드리니까. 야, 그리고 이거 일단 얘기 안 할래. 지난 시간에 약간 이러신 분들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영상을 매 시간 찍고요. 이걸 이제 강의 영상을 올려주는데 유튜브에 올려줘서 뭐 복습할 사람들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있으면은 찾아서 봐 해서 올려주는데 약간 그래서 그런지 약간 수업 때 집중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 약간 나중에 보겠다 약간 이런 거야. 공부 그렇게 하지 마라. 알겠지? 지금 듣고 끝낸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이 집중력이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시간마다 쉴 거예요. 저희는 3시간 수업하니까 몇 번 쉬어요? 3시간 하니까 3번 쉬어요. 장난하십니까? 2번 쉽니다. 알겠죠? 1교시 웃겨?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이렇게 쉴게요. 3교시 끝나고 쉴 거면 너나 쉬어. 난 갈 거야. 알겠지? 됐어요? 그렇게 할게. 쉬는 시간은 5분만 쉴게요. 알겠죠? 그 표정이 아니야. 10분 쉬어? 10분 쉴까?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지 니네. 알겠지? 3학년들 10분 쉬어 5분 쉬어? 오케이 5분 쉬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왜? 자 두 번째 내용 갈게요. 고배 법칙. 마찬가지로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언제 곱해? 이거예요. 알겠지?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고. 알겠어?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사고를 정립하라고. 언제 곱해 이제 이거야.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중요해. 알겠지? 지금 그렇다고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자 중요해. 고역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너네 경험이 있죠? 순혈조합 단원에서 그 경우를 곱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두 사건 A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거기서 슬래시 끊어. 첫 줄에서 끊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다음 줄 넘어가시면 여기 밑줄 쳐. 그 각각에 대하여 여기다가 별표 쳐. 이 멘트에 이제 밑줄 치시고 그 앞에 별표 다세요. 이렇게. 됐죠? 이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지?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두 개를 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게. 알겠지? 그 각각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요. 얘는 수학적으로 자 문제 상황이 어떤 상황일 때 그 각각에 대하여 성립을 하냐라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순서상. 자, 이 문제 상황이 순서상으로 표현이 가능한 상황이면 오케이? 자, 판단의 근거는 뭐라고요? 순서상으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걸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순서상으로 표현이 가능한지를 따지면 됩니다. 됐죠? 순서상으로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각각에 대하여. 알겠지? 자, 보세요. 셔츠랑 바지. 이건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는 뭐 다른 말로 이렇게도 써. 순차적 진행이다. 이게 셔츠 입고 나서 바지 입는다. 오케이? 또는 바지 입고 나서 셔츠 입는다. 알겠지? 순차적 진행이라고 받아줬습니다. 순차적인 진행.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요. 됐죠? 자, 이걸로 우리는 구체화시킨다. 알겠지? 판단 근거가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목은 여기 위에다 쓸게요. 자, 여기 제목은 고배 법칙이야. 자, 고배 법칙인데 결국 결론이 뭐냐면 언제 곱해? 이 상황이 뭐로 나타내지면? 그렇지, 순서상. 키워드가 순서상이야. 알겠지? 요게 빨간색으로 주겠습니다. 이게 순서상으로 표현이 가능한 상황이면 그때 고배 법칙을 쓴다. 알겠지? 자, 사고방식 정립하는 겁니다. 괜찮죠?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 지금 알겠지? 기존에 알고 있던 건데 조금 더 명확하게 갈 뿐이야. 알겠어? 자, 여기까지가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냥 표현이야. 알겠어? 자, 근데 거기 밑에 두 개 더 달았는데요. 제가 빼기랑 나누기 달았어. 근데 여기가 훨씬 중요하다. 알겠지? 첫 번째, 빼기야. 어떤 문제를 풀 때요, 경우의 수랑 경우의 수를 빼본 적이 있을 거예요. 경험 다 있니? 빼본 적이 있지. 그럼 이제 질문이 이거야. 언제 빼? 뭐 들어봤던 사람들은 뭐 이제 뭐 줄줄이 얘기하고 있고. 아니야.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경우를 언제 빼?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부터 100까지의 카드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거예요. 그 한 장을 뽑을 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카드를 한 장을 뽑을 때 그 카드가 특히 카드 이게 놓여 있겠죠, 100장이. 뽑았는데 그 카드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봐봐라. 2의 배수 몇 개죠? 100까지. 50개죠. 더하기 3의 배수 몇 개죠? 33개죠. 그 다음 빼죠. 뭘 빼죠? 6의 배수를 왜 빼죠?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 맞지? 언제 빼? 오케이. 중복 발생이야. 중복 발생. 6의 배수는요, 2의 배수 카운팅할 때 6의 배수가 세져요. 6의 배수는요, 3의 배수 카운팅할 때 6의 배수가 세져요. 알겠죠? 그럼 두 번 센 거 아니야? 그니까 한 번은 빼준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경우의 수에서 뺄 셈이라는 여단, 즉 차. 언제 빼? 이거에 대한 질문은 뭐예요? 언제 뺍니까? 중복 발생에서 뺍니다. 거기다가 중복 발생이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빼기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 옆에 언제 뺄 거야? 이제 이거야. 중복 발생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식을 하나 적어드릴 건데 여기서는 이 배반 사건이 아니잖아. 그럼 원래 뭐였지? 원래가 이거였지. 이걸 세는데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한 번을 빼준다. 알겠지? 니들이 알고 있는 공식 맞죠? 이렇게 갑니다. 됐죠?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를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걸 중복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중복. 자, 요 정도 3번의 빼기에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기로 갈게요. 나누기에다가 별표 하나 치고. 너네들이 생각보다 이 경우의 수에서는 나누기가 갖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걸 간과해. 이걸 왜 간과하냐면 단원컨대 갖고 있는 거 모든 걸 버리라 그랬지. 너네들이 흔히 알고 있는 NPR, NCR 이런 거 다 공부했던 거잖아. 그지? 오늘 새로 다시 공부할 거야. 알겠어? 근데 이 나누기가 순열 말고 조합의 나누기가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간과한 상태에서 이걸 공식으로 외운단 말이야. 알겠지? 이건 공식이 아니야. 알겠지? 이건 공식이 아니야. 그래서 공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외우는 거는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NCR로 풀래. 그래서 내가 NCR로 풀었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해요. 도움이 안 되고요. 알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나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조합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나누기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조합을 쓰긴 쓰는데 그 조합 안에 나눗셈의 아이디어가 들어갔다는 걸 알고 푸는 것과 모르고 푸는 거는 수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알겠지? 그래서 자, 정리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야. 언제 나눠? 이제 이거야. 알겠지? 언제 나눠? 그래서 제가 1번 봐갖고 2번 지금 비어있는데 예제를 2개를 들어드릴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예제를 2개를 쉬운 걸 들어드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쉬운 걸 통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를 나누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1번은 내가 적어놨어. 3장의 카드 1, 2, 3을 사용해서 10의 자리,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10의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끝에가 약간 어떻게 끝나냐? 10의 자리 정수의 개수라고 물어보지 않았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10의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사용된 카드 종류가 몇 종류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질문 이해됐나? 그럼 잘 보세요. 너네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머니에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한 장을 뽑아가지고 10의 자리, 한 장을 뽑아가지고 1의 자리 이렇게 놓을 거란 얘기야. 알겠지? 그런데 두 자리를 만든다고 했죠. 두 자리를 만들 때 실제로 나열하자. 몇 개 안 되잖아. 1, 2, 1 가능하죠? 1, 3, 3, 1 가능하죠? 2, 3, 3, 2 이렇게 가능합니다. 됐을까요? 그럼 몇 가지가 나와? 총 6가지지.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아요? 6가지지. 근데 물어보는 게 10의 자리 정수의 개수가 아니야. 뭐라고 물어봤지? 10의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사용된 종류 수를 물어봤어. 그럼 이런 얘기거든? 12랑 21을 만들 때 사용된 카드의 종류는요? 뭐랑 뭐가 사용됐죠? 1이랑 2가 사용됐죠. 근데 이게 너네들 판단해봐. 1, 2, 2, 1 이게 지금 순서가 중요한 건가? 아니지. 그럼 내가 순서가 중요할 때는 무슨 쌍으로 나타냈지? 순서쌍으로 나타냈지. 그럼 내가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걸 이제부터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 집합으로 표현할 거야. 기본적으로 집합 원소나열법에는 뭐가 숨어져 있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겁니다. 됐죠? 12랑 21을 만드는데 사용된 카드 종류가 1하고 2인 거야. 이게 한 종류인 거야. 맞아요? 두 번째. 자, 얘는 그럼 당연히 뭐가 될 거야? 1하고 3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거는 2하고 3 정도 되겠죠.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정답을 사실 종류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3종류가 정답이지, 총. 맞아? 근데 이거야. 정답을 3으로 내고 싶은 거야. 그럼 너 뭐 해야 되지, 지금 너? 개수로 물어보면 6개인데 종류는 3종류지. 정답을 3으로 내고 싶은 거야. 이 문제의 정답도 3이에요. 그럼 너 뭐 해야 되지, 이거야? 2로 나눠야지. 그치? 근데 왜 2로 나눴지? 이 얘기를 하겠다는 뜻이야. 왜 2로 나눴지? 이제 이거야. 근데 보면요, 이런 거야. 잘 봐. 두 개가 하나로. 이해되지? 두 개가 하나로. 두 개가 하나. 이겁니다. 알겠죠? 두 가지 경우가 하나로 약간 축약이 돼서 일단 카운팅이 되잖아. 두 개가 하나로 세지는 거야. 알겠죠? 그때 우리는 나눠. 그 각각에 대하여. 이 경우가 그 각각에 대하여 두 가지가 하나로, 두 가지가 하나로, 두 가지가 하나로. 이해되시죠? 그때 우리는 나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1번 얘기. 두 개가 한 개로 카운팅이 될 때 우리는 2로 나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를 좀 들어드릴 건데, 두 번째 예는 조금 중요한 예제이기도 해.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얘기할 원순열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의 약간 모티브가 되기도 해요. 알겠죠? 두 번째 얘기 좀 할게. 자, 이게 1번이었어. 자, 2번은 여기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세 사람이 있다. 자, 사람이 3명인 겁니다. 알겠죠? 자, 세 사람은 복제품입니까? 똑같은 사람인가요? 사람은 생명은 존엄성이라는 게 있잖아. 동일하지? 서로 다른이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구별을 할 거예요. 자,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구별이 됩니다. 사람은요. 서로 다른 3명이니까요. 동의되시죠? 근데 얘네 3명이 놀이동산을 가는 거야. 몰입해. 알겠지?
내가 몰입하라 그랬어. 3명이 놀이동산을 갔는데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갖다가 기다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해. 그럼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야. 막 새치기 해? 내가 먼저 탄다? 이러고 막 들어가? 안 되잖아 그거. 맞지? 그거 잡혀갑니다. 알겠어요? 깽판치면 안 돼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줄을 쓰잖아. 여기 줄을 뺑 쓰잖아. 맞지? 그러면 그 줄을 서는 방법이 몇 가지지? 몇 가지지? 줄을 서는 방법이 몇 가지야? 나열해보면 되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 번째 1, 2, 3 2, 1, 3 이런 거 있겠죠? 1, 3, 2, 2, 3, 1 3, 1, 2, 3, 2, 1 총 몇 가지? 6가지. 괜찮을까? 3명이서 줄을 서는 경우는 6가지밖에 없어. 알겠지? 됐을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놀이기구가 굉장히 스페셜한 놀이기구입니다. 회전목마를 탈 거예요. 몰입해. 근데 이제 이 회전목마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 왜 독특하냐면 말이 3마리밖에 없어. 1마리, 2마리, 3마리. 근데 이 말이 또 독특하게도 중심각 12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상상되시죠? 굉장히 스페셜한 회전목마야. 알겠지? 근데 이제 얘네 3명이 이 회전목마를 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너네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일단 따졌을 때 봐봐라. 이게 회전목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리에 앉겠지. 뭐 1, 2, 3, 1, 2, 3 뭐 이런 식으로 앉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따졌을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럼 또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이 6가지를 다 대응시키겠다는 뜻이야. 이해되시나 지금 이거? 자, 이 6가지를 다 대응시키겠다. 알겠지? 그래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번에는 1, 3, 2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1, 3, 2 이렇게 앉을 수도 있죠? 1, 3, 2 이렇게 앉을 수도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일렬로 줄을 설 때는 이렇게 6가지가 맞아. 알겠지? 근데 이거 지금 일렬로 쓴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쓴 거지? 원형으로 쓴 거지. 원형으로. 근데 이제 이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해요. 봐봐. 얘가 이렇게 120도가 돌아가. 이렇게. 회전목마는 본질이 뭐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화내는 거 아니야. 알겠지? 잠 깨는 거. 회전목마는 본질이 뭐야? 회전을 함으로써 재미를 느껴서 내가 즐거워야 되잖아. 맞아? 근데 얘가 막 돌아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얘가 120도 돌면은 얘랑 똑같아지는 거 이해된다 지금 이거? 자 다시 얘가 120도 회전하면 얘랑 똑같아져요. 얘가 120도 다시 회전하면 얘랑 똑같아져요. 그럼 가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순열은 가정을 이렇게 해요. 회전했을 때 합동이면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가 원순열의 아이디어예요. 알겠지? 회전했을 때 합동이면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뺑글뺑글 돌면서. 맞지? 그럼 밑에 것도 이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얘랑 얘는 같은 경우죠. 돌면 같아. 얘도 한 번 돌면 같아져. 동의될까? 그럼 봐봐. 이거 정답을 쓸 때요. 처음에 몇 개 나왔지? 3명이서 줄을 서는 방법은 6개가 나왔어. 맞아? 근데 3개가 하나로. 3개가 하나로. 동의되지? 그럼 실제로 원형 배열에서는 이거를 3으로 나눠서 최종적인 정답이 몇 가지가 나온다? 2가지. 알겠지? 이거 뒤에 나오는 원순열 아이디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3명이 원형으로 배열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정답이 2가지야. 원순열에서는 2가지야. 알겠지? 괜찮을까요? 됐어?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언제 나눠 이거예요. 알겠지? 그 각각에 대하여 3가지가 하나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우리 3으로 나눴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기초 개념. 됐지? 정리. 시간 딱 맞춘 것 같아요. 괜찮죠? 첫 장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기초 내용 설명했고요. 여기서 배운 거 4가지야.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빼기, 나누기.
핵심은 뭐냐면 언제 더하니, 언제 곱하니, 언제 나누니, 언제 빼니, 됐지? 논리를 딱 정립하십시오. 알겠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뺄 거예요. 알겠죠? 세다 보니까 중복이 발생하네? 뭐 하면 돼? 곱하는 건 아니지. 알겠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5분만 쉴게요. 지금 몇 시지?